안녕하세요.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따다 마이크를 샀어요. 네. 남자는 역시 장비죠.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마이크를 샀는데 사실 유튜버들이 이 마이크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호주 회사거든요. 로데가. 그래서 한국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오늘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 테스트 해볼 겸 어떤 테스트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떠오른 게 며칠 전에 제가 그 제이슨 PT 시험 카페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쓴 글이 뭐냐면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질문,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2가지, 그리고 작게는 10가지 질문을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크게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10가지 질문, 그 항목들을 준비했느냐, 그거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첫 번째 질문은 아래 항목들을 준비했냐, 그거는 뭐 이제 10가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게 이제 IELTS, 토플, PT 시험을 다 공부해봐서 아는데 시험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나 진짜 나 6개월 후에 이제 영어 시험, PT 시험을 보려고 해. 근데 나 지금 뭐 BBC 리스닝 귀를 좀 뚫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BC를 좀 듣고, 아니면 CNN 스튜던트에서 좋은 리스닝을 좀 듣고, 아니면 BBC의 6 minute English 이런 걸 들어. 그래서 나는 리스닝을 키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왜냐면 제가 그 PT나 IELTS나 토플 시험 이전에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PT나 IELTS 그 토플 시험에 도움이 됐느냐? 됐어요. 근데 들인 시간에 비해서 많은 도움이 됐느냐? 라고 물으시면 대답은 노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그 들이는 시간, 나한테 시간은 한정된 자산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된 자산을 값이 싸고 좋은 제품에, 이런 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을 통과한다는 말이죠. 우리 시간을 지불하고. 근데 그쵸, 그 리스닝을 미리, PT 시험 자료도 아닌 그냥 리스닝을 미리 들어서 귀를 뚫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험, PT 시험은 석 달, 넉 달, 반년 하실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정작 쓴 건 한 달, 집중해서 한 건 2주. 물론 백수여서 풀타임으로 했지만 하루에 열 몇 시간, 하루 종일 하긴 했어요. 근데 단기간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길게 스케줄을 잡을 필요도 없고, 시험에 관련 없는 거는 시험 끝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10가지 문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피킹 틀을 가지고 계세요? 이 PT 시험은 스피킹 틀 없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보실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버벅거리게 되고, 그러면 플루언시, 오럴 플루언시, 유창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틀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자, 두 번째, 틀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다 외웠어요. 만약에 틀이 3문장 혹은 4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쭉 외운 대로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럼 2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길 가다가 아무 때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게 길 가다가 내가 어디 간판 같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게 PT, DI에 나온 질문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간판에 대해서 영어로 40초 동안 막힘 없이 쭉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천장을 딱 봤는데 천장을 볼 때 그 순간 내가 40초 동안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제가 드렸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라이팅 틀이 있느냐. PT 시험 라이팅은 IELTS의 40분에 비해서 20분, 굉장히 짧아요. 대신 틀을 외워서 적당히 말이 되게끔 고급 문장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250자를 17분, 15분에서 17분 사이에 쓸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영상 정지시켜 놓고 시간 재서 17분 안에 내가 250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거는 그쵸, 뭐 카페에 가시면 79점까지 받아진 과거 히스토리가 있는 틀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외워보시고, 네, 그 도움을 받으셔서 아무튼 17분 안에 250자를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게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여섯 번째 질문은 시험 준비 시작한 날부터 오늘, 그리고 시험 볼 날까지 RA 있잖아요. RA죠. Read Aloud를 계속 읽고 있느냐. 아침마다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근데 이게 의미 없이 그런 문장을 그냥 매일 같은 문장을 계속 읽는다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뭐 문장 5-6개짜리 영어 글을 봤는데 그거를 당황하면 버벅거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게끔 하는 연습이라 계속 새로운 문장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의미 없이 하면서 읽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집중을 하고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그리고 음성인식 툴도 옆에 해놓고 내가 말하는 걸 녹음을 하고요. 내가 말하는 게 바로 텍스트로 제대로 써지는지, 내 발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RA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고 스피킹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해당되면서 아무튼 그 준비를 매일 하고 있는지, 그게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는 모의고사 관련한 언급이에요. 유료 모의고사가 있어요. 피어슨에서 하는. 근데 다른 업체나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도 있어요. 뭐 채점 방식이 그나마 실제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게 피어슨에서 하는 그 3회분짜리 유료 모의고사예요. 그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봐서 내가 원하는 점수에 나왔느냐, 그게 일곱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실제로 점검을 해보지 않고, 뭐 300불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불짜리 시험을 쳐요. 몇십 불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한 번에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한 번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특히 스피킹이라도 모의고사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맞고 나서 실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일곱 번째 질문이 모의고사, 특히 스피킹 위주로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을 이미 했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고, 그래서 1번이나 7번, 1번부터 7번까지는 뭐 한 오버롤이나 있지, 50에서 한 60 정도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1번부터 7번 난 오케이 라고 하실 수 있으면 실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번까지가 있으면 8번, 9번, 10번 세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8번 질문은 65점 준비하시는 분은 8번까지 해당이 되면 좋겠고, 기출을 약간 보시는 게 살짝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write from dictation 이렇게 마지막에 세 문장 나오는 건데 배점이 꽤 크거든요. 그런 건 기출을 사실 다 외우시면 다 기출에서 본 문제로 그 파트는 만점 받으실 수 있고, 다른 파트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일단은 기출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안 보셔도 돼요. 사실 저도 65점 이상을 맞았고, 그럴 때 기출을 뭐 보진 않았는데 기출이 아예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8번 질문이 뭐냐면 SST나 RL을 듣고 최대한 많이 적고 문장 만드는 연습이 됐는가.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시험에서 스피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파트들이 많죠. 적어서 나중에 그걸 뭐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1분, 뭐 2분, 3분 이렇게 렉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렉처를 들으면서 가장 첫 번째는 단어를 적잖아요. 단어를 적고, 근데 더 좋은 건 그때 리텔 렉처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장을 미리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끝나고 내가 말할 순간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리 문장을, 나는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겠다, 그것도 틀처럼 외워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그쵸, 3분짜리를 또 듣고, 그 뉴스는 어떤 거든 뭐 잡음이 있든 없든 어떤 거든 틀어놓고 내가 거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 이게 이제 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SST나 RL 같은 파트들이 점수가 더 올라가면 65점 받는데 사실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9번, 10번. 그래서 이거는 79점 받으시려는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79점을 저는 받지 못했죠. 뭐 만점 받고 79점 받으신 분은 많지만 저는 뭐 그 정도 점수 못 받았고, 저는 73점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후기나 아니면 성공기나 이런 거를 2년 넘게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점수가 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를 보고, 아, 이 정도면 79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9번, 10번 질문에 관한 내용인데, 9번은 일단 고득점을 원한다면 RS, repeat sentence를 최대한 많이 말하는 연습을 했는가. RS가 약간 그 고득점 혹은 만점을 받기 위한 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RS 관련한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영상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아무튼 9번은 RS를 최대한 많이 연습했느냐, 그리고 10번 마지막 질문이고 79점 노리시는 분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고득점을 원한다면 WFD, FIB, 이런 Write from Dictation, Fill in the Blanks, 이런 기출문제의 문제은행을 받아서 거의 다 외워가는가. 네, 그거 다 외우시면 훨씬 쉽고, 그리고 그게 뭐 개수가 많고 양이 많다고 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한국인처럼 다 외우신 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그런 10가지 질문, 그래서 1번부터 7번은 50에서 60, 뭐 그 정도, 오버룰이나 이치, 그리고 65점은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다 완료하셨고, 기출을 약간 보시면 충분히 시험 점수,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9점은 1번부터 8번은 분명히 다 하셨어요. 이미 하셨고, 뭐 물어보지 않아도 79점 노리시는 분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79점 준비하시는 분은 1번부터 8번까지 하고, 그리고 90번까지. 그러면 조금만 더 연습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결과가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출에 관한 내용이, 저는 사실 내가 50점이 목표다 그러면 기출을 외우는데 기출 문제를 외우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지인이 만약에 시험을 봐서 제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우면 좋죠. 외우면 고득점 받기 좋아요. 그런데 정작 나 오늘 PD 시험을 시작했어.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를 해. 근데 기출부터 외운단 말이죠. 이게 문제에 나올 거고. 그런데 정작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뭔가 연락을 취해서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은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도 버벅거리지 않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스피킹이 굉장히 핵심인 시험인데, 그렇게 스피킹을 못 하시면 점수가 결국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유창성이 안 나와서 내가 그러면 Write from Dictation에서 문장 뭐 500개를 다 외웠다, 그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가 중요해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을 갖고 뭔가를 사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관련 없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의 디테일을 아는 게 아까 5번, 채점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5번이었는데, 그래서 5번을 했나요? 5번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시험에 채점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가,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repeat sentence는 컨텐츠의 50개가 구간이에요. 50%를 맞추는 게 구간이에요. 1%, 그러니까 한 단어를 맞추는 거랑, 만약에 11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을 때 5개를 맞추는 거랑 같은 점수예요. 6개랑
10개가 같은 점수고 11개 다 맞추면 만점. 이렇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건 무조건 50%를 넘기는 게 중요하구나. 요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 RS의 정확한 배점을 알기 위해 내가 검색을 하고 구글링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볼 필요가 사실 없고, 그 다음에 RS랑 뭐 Answer Show Question, ASQ의 배점 차이, ASQ를 하나 맞췄을 때 RS가 몇 점일까, 뭐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사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고 알기도 어렵고, 학원들에서 여러 번 시험을 봐가지고 유추해낼 수는 있지만 피어슨에서 컨펌 해주기 전까지는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쵸, 정확한 배점을 알 수 없고 그런 거를 알아내는데 너무 큰 시간을 쓰실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아예 시험의 배점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랑 제 경험담 두 가지를 글에 더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PT 정말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듣고 카페 가입도 하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PT는 제가 경험했던 IELTS, 토플에 비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단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점수는 잘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 말은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확실히 준비하면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시험을 접하고 나서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 당연한 거고,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가장 마지막으로 난 기출을 못 외우겠어, 나는 버벅거리지 않게가 못 되겠어, 나는 어떤 게 잘 안 돼 라고 하시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호주 교환학생 왔을 때 그때 토플, CBT 시험을 쳤는데 딱 석 달 준비하고 시험을 2번 봤는데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 뭐 제 자랑 같기도 한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아무튼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그때 토플 점수를 받아야 교환학생으로 오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2달은 한 3시간씩 자면서 해커스 그 토플 종합반을 다녔어요. 하루에 단어 1000개씩 외우고. 첫날 1000개? 안 되죠. 막 200개를 겨우 외워요. 매일 단어 시험을 보거든요. 틀리면 뭐 벌금도 내고, 막 100원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개수만큼 벌금도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다 1000개를 거의 외워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커스가 컸거든요. 압박하면 단어 1000개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석 달 토플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2달은 3시간씩 자고 종합반 다니면서 단어 1000개 외우고, 단어만 하루 종일 외운 게 아니라 그건 집에 가서 외운 거고, 아무튼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점수가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2달 만에 본 시험, 한 60일이 지나고 본 시험이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래야 교환학생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이런 기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플은 스피킹이 없었고 라이팅, 리딩, 리스닝 3가지 파트였는데, 제 기억에는 3가지 파트였는데 리스닝 기출이 있었어요. 다운로드 받았죠. 이거 다 맞으면 다 외우면 만점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뭐 한 글자 크기가 7, 8로 해서 A4 용지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글씨로 30페이지짜리였어요. 어떤 식의 문제였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못 빌린다. 그러면 답은 테니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2명이 대화를 해요. 너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줄 수 있어? 나 안 되겠는데? 왜 안 돼? 나 테니스를 쳐야 돼서 도서관에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외웠어요. 뭐 일부를 외운 게 아니라 그게 다 외웠어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받고 리스닝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죠. PT 제가 봤던 그거랑 그 토플 시험 기출 문제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출 정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다 외우시면 만점 받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를 잘 하시거나, 내가 만점 받는 건 목표가 아니고 좀 더 낮은 점수다 하시면 1번부터
7번까지는 꼭 체크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1번부터 7번을 내가 나 그 정도는 했어 라고 자신하실 수 있을 정도면 거기서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면 좀만 더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면 원하는 점수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려면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슨 라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